그러면 이제 끝맺은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2부 세션에 그 2-1 뭐 2-2 아무튼 그 3부 세션하고 네네네. 그 제도적 기업 활성화 제안을 이제 하는 그 이제 마지막 이건데 제안. 네, 제도 기업 활성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그 1+3 R&D 1년, 네. 사업화 3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데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은 보니까 정부에서 R&D 자금 줬으니까 뭐 판로 개척도 좀 해주고 사업화도 좀 해주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공청회에서. 근데 이제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야 R&D 작업해서 개발을 좀 대줬으면 됐지 판매나 이런 건 네가 좀 해야지. 그것까지 그러면 다 그럼 뭐 물가에 들어가서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쳐넣어 달라는 얘기냐. 그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반론인데요. 네. 그 개발자들이나 이 창업자들, 뭐 재기 창업자 역시 마찬가지고 R&D 자금을 힘들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각자 그 개인들이 역량이 부족해요. 내가 그건 맞습니다. 시장에 필드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서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나가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죽음의 거기라고 그러죠.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직행하게 되고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R&D 성공한 과제 중에서 희망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자를 골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정부에서 따로 한번 모아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봐달라. 패키지. 예. 아니, 어차피 근데 이제 R&D가 끝나면 이제 R&D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사업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실은 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데시벨을 넘게 해주게 된다고 예. 박근혜 약속을 대통령이 했었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모든 사업이 사실 데시벨레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네, 창업할 맞습니다. 때는. 근데 이제 데시벨을 혼자 넘기 너무 힘드니 정부에서 좀 밀어주겠다. 자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탄핵 듣고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대로 실행이 못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미래부 그뭐 공청회 하는데 보니까 IITP인가 1+3 패키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네. 새롭게 시도를 하는데 아직은 기획 단계고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고용의 창출 부분에서는 사실 100개 기업이면 90개가 데시벨에서 다 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넘게 해주면 이제 고용의 창출에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이 좀 이제 그 순익 이익을 좀 내면 한 네. 4-5명 고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데스밸리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업화 자금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부에서는 또 돈을 줄 때 R&D도 워낙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뭐 횡령 이런 거 못하게 엄청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 이제 사업화 부분에서 섣불리 돈을 쓰지 못하는 게 뭐 거래처랑 이렇게 계속해서 두고 받고 뭐 대리 좀 해가지고 돈 빼면 어떡할 거냐 사실 이런 두려움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해외 수출한다 그럼 마켓 리서치 왜 이제 만약에 중국이다 프랑스다 그러면 우리 제품 딱 런칭하려면 그쪽에 또 시장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 네. 컬처도 분석해야 되고 첫 그 진입 프라이스가 얼마로 할 건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켓 리서치 하는데 지원해주면 그 뭐 프랑스의 전문 업체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를 정부에서 이제 사업화 자금 받으면 바로 쏘가. 네. 그러면 이제 뭐 뒤탈 날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가의 입장에서 좀 제도적인 기업가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해주면 물론 정부에서 정책이 말해 그러면 데스밸리를 스무스하게 건너면 지금 뭐 제도적인 기업가들도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훨씬 빠르게 우리는 바로 5명 고용할 수 있잖아요. 여건만 되면 그럼 업체당 5개, 2만 개, 30만 개, 100만 개 하면 이건 뭐 지금 정부에서 정책 조치 일자리 가장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게 사실 공무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돈을 엉뚱한 데 쓸까 봐. 네, 맞습니다. 근데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죠. 네. 그렇잖아요. 어차피 믿고 R&D 자금 줬는데 네. 쓰는 것도 좀 믿어줘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끝난 뒤에 네. 혼자 헤쳐나가지 못하는 기업가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빠져줄게 그럼 놔두면 뭐 할 거예요. 네. 정부에서도 어떤 고용 창출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날 거니까 네. 어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기술을 네. 이관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정부에서 네. 금액적으로 해서라도 딴 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그 어떤 제품이 있어요. 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나는데 여기에선 제가 하나 힌트가 있어요. 아이디어 얻은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갔더니 그 개발자 한 사람이야. 네. 근데 판매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판매를 신경을 안 썼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아주는 회사가 하나 있대. 유통 전문 회사가. 그래서 좀 덩어리가 큰가 봐. 거기서 AS도 해주고요. 자기 물건도 팔아준대. 걔네들이 IBM, 인텔 다 납품해준대. 그러니까 만약 여기는 이제 1인 창조 개발자 네네. 협회니까 대부분 다 1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마케팅 능력이나 영업 능력이 사실은 개발자들은 또 그런 게 없거든, 탤런트가. 그럼 여기서 팔아주면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대기업 유통이나 수출 유통이나 유통을 잘하는 그런 어떤 옛날엔 사실 대우 종합상사가 중소기업한테 있었죠. 예, 그런 예. 걸 많이 해줬어요. 했었죠. 그래서 대우가 국내 중소기업을 세계 시장에 많이 팔아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세계 시장 얘기고 처음에 우리가 런칭하고 안착을 하려면 국내에서도 뭐 대기업 관시가 좀 많은 사람들이 팀원이 구성이 돼서 우리가 그쪽 회사에 대리점권을 논함께 하면 얘네들이 팔아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걔네들의 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금이 와서 걔네들한테 우리가 또 뭐 수수료를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작은 대우 상사, 예. 로컬 영업 대우 상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 개발자 쪽에 뭐 그런 1인 기업가들이나 네네. 아니면 뭐 제도적 기업가도 뭐 사람이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데스밸리도 넘을 수 있고 일단 로컬 시장에서 빨리 50억 100억을 하면 이제 세계 시장은 이제 덩어리가 좀 되면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있으면 좋지 않나 뭐 그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 토양을 정부에서 좀 만들어달라, 예. 토양을 좀 조성해달라는 것이 예. 이제 바람이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R&D를 하면서 느꼈던 중에서 그 외에 R&D 할 적에 고용 창출을 신규 채용자들만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해줬다. 맞아요. 본인은 기존 못 쓰게. 인력. 맞아요. 예. 본인은 못 써요. 현물로 잡아야 돼. 네. 그럼 집에 생활비 못 갖다 줘. 그 대표는 1인 기업의 대표는 그럼 뭘 먹고 살아? 그러죠. 그 부분도 인정을 좀 해줘야 예. 인정을 해줘야 어차피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그렇죠.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좀 본인은 돈 가져갈 게 없어요. 매출이 없으면요. 저는 예전에 그 국가 전략 산업 무슨 전략 R&D 네. 그 국가 전체 과학기술위원회 예, 예. 공청회 갔었어요. 네. 제가 가서 대놓고 한 1000명 왔더라고요. 손들어 얘기했어요. 아니 3년 아니면 5년 미만 그 스타트업들은 그 자부담 좀 없애주라. 부담. 나 뒤지겠다.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준다. 맞습니다. 자부담 채우려고 빚내고 내 월급도 고스란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이 자부담 구조라는 게 사실은 불과 DJ 노무현 때에는 사실은 그 중견그룹 이상이 정부 R&D는 다 독식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 네. 들어서 스타트업한테도 이제 많이 R&D 자원을 좀 예. 배중해 준 거거든. 근데 이놈의 그 시스템이 옛날에 중견그룹에 맞춰져 있잖아. 지금 자부담 지금 구조가. 5% 아니에요? 25% 중에서 아이고, 현물 산자본은 37%에서 뭐 반반인가 3대 7인가 하는데 맞습니다. 뭐 과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 뭐 우리 센터 입주자 그런 거 R&D 하면 오히려 빚이 더 맞아요. 비슷한 들어가요. 그럼 어디서 마련을 해? 결국 뭐 집 넣어서 또 담보 또 땡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잘 안 팔리면 또 묻어나는 거지 그렇죠. 뭐. 매출 이어지지 예. 않고 나면은 R&D 끝나고 난 뒤에 네. 또 성공 보수를 또 내야 네. 되는데 부담감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매출이 있을 적에는 뭐
돈을 좀 내고 그렇죠. 부담이 네. 없죠. 며칠. 이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완납을 되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 기준에 다 이제 예. 맞춰졌어요. 옛날에 그 큰 기업 위주의 이 지금 R&D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 성공했다고 성공 보수라고 해서 매출도 많고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건 그렇죠. 내겠죠. 그렇지만 매출이 없고 매출이 적고 먹고 사는 데가 급급하다면은 더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성공 보수라고 10% 몇 프로 또 내라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그게 그거 못 내니까 이제 중기청이 좀 세요. 그게 산자부와 미래부는 좀 안 그래. 미래부는 사실은 우리 같은 제도전 기업가도 그 초창기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없어. 아, 나 참 좋더라고. 우리 솔직히 제도전 우리 사장님은 1등급으로 괜찮은데 저는 7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은 R&D 학생의 대표자들도 1인 기업자들도 대표자도 인건비 부분은 할애를 좀 해줘야 최소 그 부분은 좀 해주고 그다음에 성공 보수료 끝에 끝나고 난 뒤에 뭐 10%든지 몇 프로 받는 것도 매출이 좀 있어서 그렇죠. 활발하게 돌아가면은 좀 그때 유예를 한다든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고 이제 바람은 이제 개인적인 바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비즈니스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자금입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이죠. 모든 게 자금. 최종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다 돈이죠. 네. 돈인데 1인 창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제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은 돈 얘기만 하면 바로 1억 주잖아요. 1억 줘요. 그 친구들이 나가서 실패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뭐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좀 말씀드린 죄송한데 이제 권도균 대표의 얘기하면 그 사람 이제 성공한 창업자잖아요. 엑시트 회사 한 데다 근데 저한테나 이런 우리 요새 창업하는 스타트업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그 양반 강의를 한 3년인가 7번 그게 어플라이했어요. 프라이머.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 중에 사실 사업이라는 건 자금은 있다는 그거는 뭐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머니는 우리 인체 피와 같은 거니까. 근데 그 양반의 지론은 뭐냐면 고객을 자꾸 만나고 고객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 자꾸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자 고객은 외부에 있고 지금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는데 이 양반은 자꾸 고객을 만나면 고객한테서 돈도 나오고 뭐 VC도 나오고 다 나온다. 자꾸 그거를 근데 그 뭐 화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VC들 찾아올 때 자기도 이제 VC를 하고 있으니까 딱 그렇대요 그 양반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VC 찾아오면 그러다가 맨 마지막 멘트가 이거야. 기업가 멘트가 절실하니까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주시면 사업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정내미가 관심을 갖던 사업할 돈도 그냥 딱 정면에 떨어져 본대. 돈이 없이도 이 비즈니스를 드라이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객을 만나라. 자꾸 고객 하거든. 그게 화두처럼 이제 저도 다가오다 보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도 좀 자금 필요하신데 자 바이어가 있어. 그럼 바이어를 설득을 해서 돈을 만들어. 좁히든 바지가를 붙잡든 고객을 잡으면 돈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근데 속으로 나도 3년 전이고 2년 전이고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양반이 저희 멘토라. 내가 처음에 이 사업 할 때 A4지 한 장으로 가설을 딱 써주더라고. 네 보청기로 가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피버팅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고 안 그래도 이번에 페이스북에 6월 초에 저 자문 좀 받아야겠다. 6월 초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2년 했는데 내가 좀 낱낱이 좀 보고를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선택지를 내가 좀 따르고 싶다. 이런 사실은 좀 있는데
그 고객,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을 부지런히 어택을 해야지 돈이 나온다. 그 얘기를 예, 이해는 예. 가는 얘기입니다만 뭐, 예. 뭐 논리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예, 있잖아요. 예. 이론도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네. 그 각자 그 창업자들, 예. 재기 도전자들이 네. 자기한테 맞는 그 길은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거든요. 본인인데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오버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따르는 거는데 어쨌든 R&D가 끝나고 나서는 데스밸리에 가기 전에 정부에서 좀 결국 그러면 지원을 사업화 부분에 조금 3년 핸들링- 정도는 예, 좀 밀어주십시오. 핸들링을 좀 해주십사. 그러면 저도 오늘부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1+3 패키지 감사합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혹시 하시고 싶은 후배 얘기나 창업가들한테 아니면 또 실패한 제도적인 아직은 또 부상을 못하고 밑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개 헤엄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예. 한말로. 저도 어떻게 해서 그 정부 지원 자금을 알고 연대 창업상학회도 가게 된 동기가 아이디어만 가지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겠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준비해도 부족하니까 정말로 준비하고 시작을 하시라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 준비라는 얘기는 내가 창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EO가 가지는 덕목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세무, 회계 많이 있는데 다 깊숙이로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하고 필드에 나갔을 적에 내가 좀 싸울 수도 있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겠다. 정부 지원 자금만 받으면 내가 사업에 성공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꼭 멘토는 많이 데리고 있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멘토를 내 주변에 좀 많이 좀 두세요. 각 분야에. 멘티들한테 바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 멘토가 만약 멘티한테 뭐를 바란다면 그런 멘토는 배제하시고 바라지 않는 멘토들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서 소통하면서 정말 필요한 분야에 작은 분야면 작은 분야, 지원 사업이면 지원 사업, 마케팅 각 분야별로 멘토들을 많이 좀 알고 있다가 근데 필요할 적에 자주 연락하라도 관계없거든요. 멘토님이라고 얘기하면 평상시 전화번호 따놓고 있다가 나 필요해서 정말 도와주십사 얘기하면 거의 다 99%의 멘토들은 아마 다 흔쾌히 응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로 달라들지 마시고 바로 그냥 사업 시작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요 말씀 한 가지로 끝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되겠네. 제 2회 페일 토크는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데스밸리를 넘는데 1+3 한 3년 정도의 사업화 부분에 좀 지원을 해달라. 데스밸리를 넘어서 그러면 듀티는 뭐냐? 저희가 한 5명은 고용을 하겠습니다. 최소.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매달 몇 명씩 고용할 거야. 그럼 3개월 단위로 이번 달에 그 듀티 개런티 하겠습니다. 약속.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제2회 페일 토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좋은 게스트를 모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 노펀코 코리아가 승승장구해서 앞으로 연매출 100억, 1000억 해서 우리 후학들한테 그리고 또 다시 제도제는 그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해서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